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석유화학 원료에 의존하는 플라스틱의 수급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익숙해온 일회용품 중심의 소비 구조가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닌 공급망과 경제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건데요. 예견된 상황이긴 한데 한편으론 일회용품 의존도를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보다 크게 점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ESG 경영이 이제는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윤수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포항을 기반으로 MRO 유통사업에서 출발해 다회용기 세척 사업과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 가치와 지역 상생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나봅니다. DSMRO 진대용 대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진대용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부터 스스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DSMRO의 대표이사 진대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 회사는 포항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그리고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고 MRO 유통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면서 ESG를 실천하는 지역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오프닝을 잘했군요.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이제 시민들은 MRO 사업이라는 걸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식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MRO는 기업체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 그 MRO의 약자가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라고 기업체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의 일체를 MRO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MRO 기업을 자회사나 계열사로 다 두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이나 지역의 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구매 대행을 해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회사의 설립 취지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이제 대표님 공부를 좀 하면서 지역 대표 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창업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회사원이 창업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사업체를, 그러니까 기업체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상황으로 봤을 때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뭐 가업을 물려받고 뭐 이렇게 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한 9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제 전공은 또 이렇게 금속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기업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부서가 제가 이제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 업무에 한 3년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직장을 다니면서 좀 회의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저도 첫째 애가 좀 어리고 이래서 어디 해외 출장이나 또 지역의 다른 타 지역에 출장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 또 주 40시간이라는 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너무 좀 러프하고 그런 제약도 없었고 이랬었는데 저는 뭐 회사에서 한 72시간까지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 정도 열정이면 그냥 막무가내로 나와서 이 정도 열정이면은 뭘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좀 많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제가 2014년도 4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신 지가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일반 노동자에서 기업가가 되셨는데 분명히 그 10년 동안 이 쌓아온 경영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한테도 이런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경영 철학은 경영 철학이기 이전에 제 개인적으로 철학은 일단 먹고 살자였습니다. 먹고 살자. 근데 이게 먹고 살면서 무조건 돈에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이는 사이트 자체가 좀 많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경영 철학은 지금은 사람과 환경이다. 오로지 사람과 환경이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가 생각 좀 드는데. 근데 이게 좀 너무 사람들이 좀 추상적이다, 너무 형식적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사람과 이 환경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풀어 나가야 될 어떤 얘기들의 중심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말씀하셨죠. MRO 구매 대행 사업도 말씀하셨고, 주목받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다회용기 세척 사업인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야 되나요? 사실 장례식장 또 뭐 어떤 축제 현장 가면은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좀 많이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좀 주목하게 됐나요? 그 아까 이게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그 제가 이 애가 사실은 3명입니다. 3명. 셋이에요? 네, 셋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재산을 물려줄 재산도 없고, 그 이제 뭐 아빠로서 또는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또 하나의 일개 그냥 뭐 기업인으로서 봤을 때 지역에 뭔가 이 가치 있는 일을 실질적인 성과를 내서 한번 해보고 싶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전에 저한테 딱 꼽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저거를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정작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이게 한날은 장례식장에 갔는데, 네. 그 장례식장 위에 가면 이제 우리 조문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조문객들한테 음식을 담아주는 것들이 전부 다 일회용기입니다. 대부분 뭐 100% 일회용이죠. 100%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폐기물을 좀 줄이고 저를 뭐 어떻게 좀 다회용기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막무가내로 제가 세종에 환경부를 찾아간 적이 네.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에 그때 이제 지금도 노조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앞으로 환경부에 대한 정책이나 일회용품을 저감하기 위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움직여줘야 이게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무조건 제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다회용기 세척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환경 효과에도 상당히 좀 기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아직 대중화되진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현재 문제점을 봤을 때,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양을 네.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네. 장례식장에서만 배출되는 게 한 20%가 넘는다고 제가 예전에 그 환경연합 어떤 단체에서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만 20%가 네, 넘다. 20%가 배출되는 양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도 보면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동안 그 포항에서도 그 SRF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또 지금 매립장도 뭐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이강덕 포항시장이 그 재임 시절에 네. 이게 포항이 지자체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ESG를 선포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민관이 이거를 좀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 이제 관의 경우에는 이게 먼저 정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만, 민에서는 이런 것들을 즉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선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아직은 여러 가지 서로 이게 이제 기업과 그 상조 물품이 지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업하고 좀 조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규제화가 법적으로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는 일회용품이 좀 편하다라는 그 인식하고 기존에 해왔던 그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조금 바뀌게 되면 뭐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아직은 좀 정착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이 편하다 이런 네. 인식이 좀 팽배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진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이유, 물론
확실한 건 환경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더 거기에 또 확장하는 이유가 또 있을 텐데. 지금 포항에서도 보면 이 이제 축제 같은 것들도 많이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제 이 일회용품 사용하는 게 아까 이제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우리 예전에도 뭐 카페에서도 텀블러나 일회용품 사용을 좀 제한한다고 좀 강제적으로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예, 그거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정책만 앞서고 그렇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좀 부족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세척장들이 좀 많이 지역에 좀 골고루 생겨나고 그 인프라가 좀 개선이 되면 아마 좀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축제 같은 경우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네. 지역에 있는 여러 축제가 있을 때 다회용기 공급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일회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이제 야외에서 음식을 먹고 하다 보면 바닥도 많이 지저분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막 폐기물을 곳곳에 막 이렇게 버리고 그러는데 다회용기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높아져서 그런 것들도 음식물도 좀 안 남기고 그다음에 또 음식을 받아서 다시 반납할 때도 정위치에 반납을 하고. 네. 그러면은 네. 이 다회용기가 충분히 예를 들면 뭐 축제 현장에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축제 현장에 다회용기가 그만큼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고 네. 그걸 다시 회수할 때 세척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포항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음식 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 필요성이 굉장히 좀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부 다 100%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오천의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라든지 송도에서 하는 뭐 이렇게 축제라든지 그쪽은 다회용기 공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또 많이 봤고, 근데 아직까지 포항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 조례까지도 만들고 했지만 제도 장치가 있군요. 그게 이제 금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다회용기 권장? 권장이나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 그런 조례고.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춘천이라든지 충주라든지 그다음에 김해 이런 쪽에는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다회용기가 좀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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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다회용기 사용이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면 저는 그게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실제로 지금 청사내 시청이라든지 북구청, 남구청 이런 곳에는 지금 다회용 컵을 비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진 대표님이 계속 어필을 좀 하셔야 되겠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업이 또 확장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이게 이제 실제로 다회용기를 이제 세척을 하게 되면 이 수익 구조가 그렇게 이게 꾸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축제 같은 경우는 이벤트성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설거지할 때 인력만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 세척을 하는 인력들이 전부 다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다회용기 세척에 대한 것들이 좀 꾸준하게 되면 장애인들한테도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수익이 그렇게 뭐 돈을 뭐 많이 벌기 위한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몇 명의 장애인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는 장애인들이 전체 15명이 있습니다. 15명. 예. 15명부터 출발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 회사의 장애인이 한 3명 정도. 3명에서 출발했는데. 3명 정도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당시는 장애인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3명이서 일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조금 이렇게 섞여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랬군요. 예, 사실 이제 장애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일반인들의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좀 위축되는 경향도 있고 업무에 대한 능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서로가 견제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 그래서 한 3명일 때는 이직률도 좀 높고 그 좀 오랫동안 근무를 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서로가 어울리면서 서로 의지하고 또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가 좀 이해해주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교육시켜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저희 그 포항에 장애인들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아, 저기 가면은 괜찮다 이래가지고 아니 이분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지금 15명 중에 1명을 빼고 나머지는 정규직입니다. 네, 1명은 네. 이제 인턴을 둡니다. 저희가 인턴 기간. 그러면 네. 아유 뭐 진짜 가고 싶은 직장이네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저희가 뭐 대기업처럼 뭐 급여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일반 기업들하고 뭐 동일한 수준의 일반 직원들하고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자유분방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사실 진 대표님의 의지가 아니면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도 사람이고 일반인도 사람이다. 거기서 사람이 나오네. 네. 그래서 이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회사 전체 직원이 한 3명 정도 중에 한 70%가 다 취약계층입니다. 네. 그래서 좀 좀 열악하거나 좀 환경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고용을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진심을 갖고 진정성 있게 더 이렇게 일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활용하면 지역 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분담금 감면을 받는 제도가 있다고 제가 뭐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민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비율이 3.1%. 3.1%. 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8%를 장애인을 의무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의무 고용을 하지 않게 되면 고용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용 분담금을 납부하는 비용이 뭐 많게는 뭐 연간 한 수십억, 그다음에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수억까지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고용 분담금을 그냥 납부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을 고용을 했을 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또 안아야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고용 분담금을 납부하고 끝낸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희 같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랑 물품 또는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그 고용 이제 계약에 대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이거를 장애인을 고용을 했는 걸로 간주를 하고 이게 이제 연계 고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고용 분담금을 납부하는 거를 감면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00인 이상 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마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뭐 다용기 세척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아마 연계 고용으로 해서 고용 분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를 조금 활용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런 공공기관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사전에 좀 취재를 좀 하면서 다른 지면 인터뷰를 좀 봤는데요. 인상 깊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소의 소신이죠? 그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제 꾸준한 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마련이 돼야 되고 사실 부담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저희 회사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사회적 기업을 그 인증받기 전에 그 어떤 그 책을 보면서 그 문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서 인력을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라는 그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야, 그 너무 저한테 좀 감명 깊었고, 예, 그래서 저희 세척 사업도 마찬가지리 또 우리 회사에서 직영으로 또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이게 남들은 카페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 한 곳 빼고는 그 수익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래도 기업이라는 게 이윤 추구가 또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벌어서 이쪽에서 메꾸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또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나름 또 다른 뭔가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변화라는 게 좀 느껴지나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고용을 했을 때 좀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세 자체가 좀 많이 경직돼 있고? 네, 경직돼 있고 위축돼 있고 많이 그런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인사도 저를 보면 하루에 3번씩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활기도 많이 그 높아졌고, 또 능률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또 일을 더 시켜달라고 하는 경향도 있고, 이제 그 제가 한 번은 이제 보통 이제 급여를 주는 게 저희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월급날 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고맙다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저한테 초콜릿을 사들고 아이고야. 그 월급을 받아서 고맙다고 하는 경우도, 그때 제가 진짜 보람을, 장애인을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라는 거를 그때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잔잔한 감동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이제 카페 사업도 운영을 하면서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힘쓰고 있다,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 농산물 소비에 힘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러 지금 농산물을 계속 이제 소비를 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네. 저희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거기는 공간이 막 이동이 되고 그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손님이 없다고 하면 그 마련된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뭐든 좀 팔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다른 기성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처음에 딱 시작을 했는데, 그 사실 저는 지역에 이제 농산물들이 뭐가 판매가 안 되고 뭐가 판매가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 우리 포항시에서 이제 퇴직하신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퇴직하신 공무원을 저희 회사에 1년 동안 한번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어려운 농가를 좀 발굴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농산물을 판 게 고구마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본부장님께서 한날은 고구마가 많이 있는데 고구마 좀 팔자. 고구마를 카페에서 판다. 카페에서 팔자. 이제 이래가서 그래 뭐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한 박스가 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갖고 와봐야 뭐 얼마 되겠냐 이랬더니 포토에다 한 차를 실어가지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카페 입구에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저는 고구마만 갖다 놓으면 그 어떤 농산물이든 카페에다 갖다 놓으면 팔릴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그렇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안 팔려서 밑에 막 싹이 막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판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파는 거는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라고 해서 그 박스를 또 까대기를 해서 그 검은 색깔 비닐 봉다리에다가 소분해가지고 또 담아서 또 팔기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겨울이었는데 안 되겠다. 고구마를 굽자. 고구마. 그 고구마 굽는 기계를 2개나 사서 우리 직원들 보고 구워라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 카페에 일하러 왔는 직원들이 저는 커피를 만들러 왔지 고구마를 구우러 온 게 아니다. 이래서 다 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하여튼 굽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저희 카페가 철길숲 인근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길숲에는 저녁 되면 이제 유동인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배기로 구운 고구마를 반씩 잘라가지고 드렸더니 맛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맛배기로 보여준 그 이제 마케팅의 효과가 일주일 만에 맞아요. 고구마를 100박스를 다 맛을 팔았습니다. 봐야 돼요. 고구마를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또 고구마를 구우려면 그 이제 상주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 고구마 말고 그럼 이제 상시적으로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제 했더니 이제 계란이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카페에 계란을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계란을 이게 날계란하고 뭐 구운 계란도 팔고. 구운 계란 같이 팔고. 네. 처음에 제가 구운 계란을 그 구워진 계란을 사온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고구마를 굽는 기계에다가 그 기계는 아직 있고. 네, 있고 거기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계란을 거기다가 구우니까 계란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워진 계란도 갖고 오면서 구운 계란도 음료를 한 잔 드시면 하나씩 아까 맛배기로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구운 계란이 이제 요새는 하나씩 사 먹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를 먹고 맛있으면 구운 계란도 한 판씩 사가고. 예. 진 대표님 제가 보니까 한번 결정하시면은 바로 실행해 오시는 분이시죠? 저는 예, 추진력이 빠릅니다. 추진력이. 네. 자, 지역 기업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또 그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자, 이런 지역 선순환 구조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 사실 이제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게 뭐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또 뭐 직원들한테 많은 급여를 주면서 뭐 복지를 누릴 수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 돈을 벌 수 있었던 게 또 지역에 있는 뭐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나눔이 되고 환원이 되고 이런 선순환이 되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사회적 기업 얘기 좀 더 할게요. 네. 일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또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진 대표의 회사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이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으면 2019년도 12월 때까지는 그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인력을 고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좀 주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든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든지 이거를 레벨업 시킬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런 지원을 조금 받아서 사실 회사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2019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완전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나 사회적 연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조금씩 다시 생겨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게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사실 그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지 뭐 이게 안 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ESG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그렇죠. 예, 하는 그 경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좋은 그림은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적 가치가 어떤 지역 경제적 성장으로 같이 이어지면 더 좋을 텐데 진 대표님은 그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아까 그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MRO 기반이기 때문에 그 물가가 상승되면 그 컨슈머들이나 엔드 유저들 같은 경우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 꿋꿋하게 하다 보면 회사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 된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 나눔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철호구산 어린이재단 또 뭐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람에서 출발해서 사람에서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이들은 희망이고 그 제가 사실은 무엇보다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 아이들이 3명이나 되니까. 네, 3명이라서 아이들을 제일 좋아하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도 아이들이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나마 뭐 아빠로 인해서 그 노멀하게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하지만 지역에 또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만 둘러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실력 있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그런 아이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결국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추후에 성장을 하게 되면 희생을 할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그 NGO 기관 중에서도 약간 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NGO 단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그 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꾸준히 그 후원도 좀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반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좀 하다 보면 다음에 좀 더 하고 싶어지고 네. 중독성 있는 거라서 앞으로도 제가 여력이 된다면 좀 더 계속 꾸준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원래 질문이 없던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해병대 전후의 상임부회장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큰 조직의 전국적인 조직의 상임부회장이면 사실 오른팔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아마 이것도 이 역할도 어떤 재난에 대응을 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봉사 지원 그리고 또 환경적인 또 활동 이런 부분에서 크게 좀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본인의 어떤 신념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 신념까지는 아니고 이제 밀렸었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그 이제 뭐 저한테는 그런 뇌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모군이 또 포항에 해병대가 있으니까 그 제가 또 전후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같이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금 포항에 예비역들이 한 8만 명이 지금 해병 전후회 예비역들이 한 8만 명 정도 포진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재난이나 그다음에 뭐 어려운 상황이 이제 상황이 있게 되면 그 좀 삽시간에 이렇게 저희가 또 전우들이 또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좀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이게 직책을 지금 전후회 임원단 중에서도 제일 최연소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후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회용기 세척 사업에서 시작했지만 어떤 이런 사회적 가치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선순환 구조 전체적인 측면에서 진 대표님 측면에서 우리 물론 우리 사회 또 어떤 관계 기관들, 시민들 이런 분들에게 나는 좀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이 자리에서 혹시나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는 뭐 아까 이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계속 꾸준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좀 지역에서 어려운 취약계층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서 좀 더 보살펴 줘야 되고 그분들의 그 복지나 그다음에 후생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사실 어디 가서 돈을 벌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들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회에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오면 오히려 더 진정성을 갖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성과를 낼 수 분명히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장애인들의 그 일자리를 좀 더 만들고 또 그 공공근로에 대한 일자리들보다 저희 같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좀 뭔가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딱 주어진 일에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정년이나 이런 것들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더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개인적으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새아이의 아빠로서 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도 뭐 공부는 다가 아니지만 열심히 또 많이 배우고 책도 많이 보고 우리 지역에 꼭 그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분 좋은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윤을 넘어 환경과 사람, 지역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의 도전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ollow you.